지금 나는 83이야. 그리고 내가 60살 무렵에 깨달았던 소중한 깨우침을 그 나이 또래에 있는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런 말을 꺼내려고 해. 몇 해 전, 내 오랜 버신 민수가 집 안계단에서 넘어졌어. 그전까진 멀쩡하게 잘 지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몸을 가누기 어려워졌지. 손가락으로 조작해야 하는 물건들이 전부 낯설어졌다나 뭐라나. 그 작은 누름 단추, 예전에 쓰던 조정기 같은 것도 잘 못 누르고 똑똑 주머니 전화기 화면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아서 곤란을 겪었어. 심지어는 젓가락으로 간단한 먹거리까지 집기 힘들다며 눈물을 보였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준아, 60일 때 조금이라도 더 몸을 가꿨어야 했는데 왜 그때 그냥 흘려보냈을까? 이 얘기를 하는 민수의 얼굴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먹먹했어. 80을 넘어서면 이런 뜻밖의 변화를 맞닥뜨리는 일이 흔해져. 주변 벗들을 봐도 비슷한 흐름을 겪는 이들이 차츰 늘더라. 내 아내도 오래전에 붓글씨 모임을 이끌던 사람이었어. 예전에는 고운 글씨를 쓰는 솜씨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지. 그런데 80쯤 되니까 붓을 들기가 쉽지 않아졌어. 아직은 괜찮겠지 하고 지내던 때에 갑작스레 그런 일이 닥치니 본인도 크게 당황하고 속상해했어.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어. 그 이유는 내가 60살 때 한 고마운 분을 만났기 때문이야. 내 나이보다 19배 많았던 당시 79이던 승윤 어르신 덕분이지.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했거든. 하준아, 너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80이 되어도 내 모양 그대로 살 수 있을 게야. 그날부터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 10가지 정도 되는 중요한 버릇들을 실천하기 시작했거든. 지금부터 그때의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려고 해. 무슨 대단한 비법이거나 거창한 지침이 아니라 나 스스로 몸으로 부딪히며 익히고 지키려 애쓴 것들이야. 60쯤에 이런 버릇을 잡았더니 80이 훌쩍 넘은 지금도 나름대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됐어.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60 때 이 길로 들어서지 않았다면 아마 내 삶도 민수나 다른 벗들과 비슷하게 답답함과 아쉬움 속에 머물렀을지 몰라. 내 이야기가 혹시 누군가에겐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 이렇게 길게 나누어 볼까 해. 먼저 재산을 쓰는 태도부터 달리했어. 내 또 다른 학창시절 동창인 성민이와 그 아내 혜진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걸 마련해두겠다며 엄청나게 아끼고 쪼개며 살았어. 한데 두 분 다 80 중반이 넘은 지금 그때를 떠올리며 후회하더라고. 우리가 60이었을 때 둘만의 온천마을쯤에 놀러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때 한 번도 몸과 마음을 풀지 못했을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짠했어. 나는 달랐어. 60에 일하던 곳을 그만두면서 목돈을 받았을 때 일정 부분을 내 삶을 즐기기 위해 쓰자고 결심했어. 그게 과한 낭비가 아니라 꼭 필요한 활력이라 생각했거든. 그래서 달마다 대략 10만큼의 돈을 내 기쁨과 배움에 쓰자는 식으로 계획을 세웠어. 온천마을에 가보기도 하고 흙 빚는 모임, 도예 교실 같은 거에 참여해 보기도 하고 가족들과 맛있는 밥상을 나누며 즐거움을 누리기도 했어. 그때 만들었던 추억과 기쁨이 내겐 지금도 큰 보물이야. 돈이 무슨 대단한 목적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라는 걸 60에 분명히 깨달았기에 늦지 않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지. 다음으로 남과 자꾸 견주며 나 자신을 자책하는 버릇을 끊었어. 내 벗 영우는 60 지나서부터 누리집에서 여기저기 보게 되는 동기들의 화려한 노후 사진들을 보며 마음이 괴로워졌대.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풍족하게 못 살까? 내 연금은 너무 작아서 한심해. 이런 생각 때문에 늘 울적해 있었거든. 그런데 우연히 아침마다 우리 동네 공원 청소에 참여하게 된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 그 청소하는 일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지만 점점 값지게 평가받더니 어느새 아이들 사이에서 공원 할아버지로 불리며 인기쟁이가 된 거야. 영우가 그러더라고. 돈이 전부가 아니었네. 낯다운 보람이 있었어. 얼굴이 정말 환해 보였어. 60부터 나만의 살이길, 삶의 방식을 찾기 위한 발걸음을 떼면 남들 눈치를 덜 보게 되고 내 삶에 몰두하게 돼. 그게 결국 나를 빛나게 해주는 거고. 또 일터를 떠난 뒤 찾아오는 외로움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지. 나도 그랬거든. 처음엔 매일 집에만 있으니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했어. 하지만 아침마다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니 동네에서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분들을 알게 됐고 단골마트에 계산대에 있는 분과도 가끔 짧게나마 담소를 나누게 됐어. 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태극 흐름 모임, 태극권 비슷한 몸 움직임 수업에도 나가면서 느슨하지만 포근한 연결이 점점 생겨났어. 그 중에서도 75인 수환이라는 형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도서 쉼터, 도서관 같은 곳에서 꼬마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을 두세 번씩 하고 있었어. 깊게 얽히는 친구가 아니어도 돼. 남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관계가 마음을 늙지 않게 해주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수환 형님을 보면서 나 역시 연결이 주는 힘을 새삼 알게 됐어. 자식들과 거리를 잘 잡는 것도 참 중요하더라. 이건 내가 직접 실수하면서 배운 거야. 예전에 나는 장남내외에게 내 노후를 부탁하려고 내 퇴직금 절반을 덜컥 건네줬어. 물론 그때는 자식 키웠으니 이제 돌려받자라는 뜻이 아니라 내 노후도 챙겨주길 바라니 미리 줘야겠지 하는 마음이었지. 그런데 막상 돈을 건넨 뒤 우리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더라고. 내가 뭔가를 부탁하거나 조언하려 해도 괜히 내가 준 돈에 대해 말 꺼내기가 조심스럽고 아이들도 뭘 말하면 내가 기분 상할까봐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 그 일로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지.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는 아예 돈 얘기는 싹 뺐어. 대신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같이 밥이라도 먹자 하고 제안했고 그것을 지금껏 이어오고 있어. 그러다 보니 손주들도 곧잘 따라오고 나 역시 그 시간들을 가장 큰 낙으로 삼고 있지. 자식이든 뭐든 인간관계는 기댄다는 전제보단 나누고 어우러진다는 쪽을 택하는 게 서로한테 좋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순부터는 내 몸에 힘을 더하는 습관이 꼭 필요해. 승윤 어르신이 내게 해준 이야기 중 하나가 컵속물이었어. 몸에 붙은 근육은 컵에 담긴 물 같은 거라더군. 1년쯤 넘으면 매해 조금씩 줄어든대. 그런데 물을 계속 보충하듯 조금씩 노력하면 그 줄어드는 걸 늦추거나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말 듣고 나서 예순부터 아침마다 간단한 쪼그려 앉기, 스쿼트 10번, 텔레비전 화면 볼 때 까치발 들기 20번, 그리고 이 닦는 동안 손가락 쥐었다 폈다를 100번쯤 하며 손과 발을 단련했어.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들이니까 꾸준히 하기엔 제법 괜찮았지. 그 덕인지 이제 83이 되었어도 장을 보러 직접 걸어나갈 정도의 몸은 아직 유지하고 있어. 손주랑 마당에서 간단히 뛰놀 수도 있고 이런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잠자는 버릇도 규칙적으로 유지하려고 60대부터 신경 썼어. 그 무렵에는 친구들이 야, 나이 먹으면 밤에 잠이 줄어든다 며 자정 넘기까지 깨어있는 경우도 많았거든. 그런데 나는 최대한 같은 시각에 자고 같은 시각에 일어나려 노력했어.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몇 달쯤 이어가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 몸이 오히려 더 활기를 찾았어. 밤낮이 뒤바뀌지 않으니까 소화가 편해지고 마음 편히 쉴 시간이 늘어나더라. 작은 버릇이지만 80 넘은 지금도 깨어있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잘 버틸 힘이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겨. 그리고 물건이나 옷까지 집 안살림들을 무턱대고 쌓아두지 않고 조금씩 덜어내는 일도 필요했어. 내 아내는 80 넘은 뒤부터 해마다 겨울쯤이면 집안을 돌아보며 쓰지 않는 물건들을 골라내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나 버리는 식으로 정리를 해왔어. 처음엔 이거 아까운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막상 정리하고 나면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더라고. 특히 사진과 같은 추억거리 정리를 할 때 세월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생겨서 좋았어. 예전 사진들은 필요한 부분만 따로 챙기고 나머지는 눈으로 한번 되새긴 뒤 숫자로 바꿔 저장, 디지털화 해두었어. 그랬더니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 어릴 적 이야기를 보여주세요 할 때마다 가볍게 보여줄 수 있어서 더 좋았지. 밥 먹는 방식도 예순부터 조금 신경 썼어. 내가 아내랑 같이 약속한 건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고기나 생선을 챙겨 먹자는 거였어. 우리 어머니 세대 때만 해도 고기 많이 먹으면 살찐다, 몸에 해롭다 하는 얘기가 많았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나이 들어갈수록 적당한 단백질이 꼭 필요하더라고. 너무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좋겠지만 딱 손바닥 한 덩어리 정도면 내게는 적절했어. 그래야 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실제로 느꼈거든. 지금도 밥차림에서 고기나 생선을 조금씩 챙겨 먹으며 채소나 해초 같은 것도 고루 곁들이려고 애쓰고 있어. 그게 더불어 사는 이 몸을 오래오래 잘 가꾸는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는 것도 놓치지 말자고 다짐했어. 예순 무렵부터 해마다 하나씩 새로 도전해보자고 마음먹고 그 첫 번째가 바로 흙빚기, 도예였어. 손으로 흙을 주물럭거리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흙 향기도 좋아지고 그릇 하나 만들어내는 재미에 푹 빠졌어. 뒤이어 사진 찍기 모임에도 들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기계를 잘 못 다뤄서 애먹었지. 그래도 배우면 배울수록 나한테 없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느낌이었어. 지금도 흙 빚기 모임은 계속 다니고 있어.
얼마 전에는 내가 만든 작은 도자 그릇이 우리 동네 전시 모임에 나가기도 했어. 에이, 뭘 이제 와서 시작해? 하던 내 마음속 목소리가 처음엔 컸는데 막상 하다 보니 이게 또 삶의 싱그러움을 주더라고. 80 넘어도 배울 건 끝이 없다는 걸 느끼고 있어. 마지막으로 크고 화려한 즐거움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절감했어. 젊을 땐 멀리 떠나는 나들이나 비싼 밥상 같은 걸 더 좋아했지. 물론 그 시절엔 그 나름의 설렘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 내 일상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은 아침 햇살 가득 머금고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도는 산책, 집 마당에서 따뜻한 차를 홀짝이는 시간, 손주들이 와서 투정 부리는 소리를 들으며 웃는 순간이야.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내 삶을 훨씬 넉넉하게 만들어주더라고. 내 딴엔 거창한 꿈이 점점 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은 행복에서 오는 감동은 늙을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 83이 된 지금 돌아보면 예수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 떠나는 길이었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매번 민수처럼 이제는 늦어버렸지 뭐 하면서 모든 걸 놓아버리는 사람을 종종 봐.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나는 이미 늦지 않았나? 하고 생각한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 사실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내가 몸소 겪어서 알아. 나도 지난달부터 똑똑주머니 전화기 교육 모임에 다니기 시작했어. 거기 젊은 선생님이 나를 보면서 어르신, 진도가 아주 빠르시네요 하며 놀라워했어. 물론 내겐 무척 서툴고 어려운 기계지만 조금씩 배우고 익히면 또 하나의 새 세상이 열리잖아. 그런 맛에 사는 게 우리네지. 그래서 60 언저리에 있는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지금 당신 앞에 깔린 시간과 기회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야. 이번 달부터라도 내가 말한 10가지 버릇 가운데 하나라도 시작해보면 어떨까? 돈을 쓰는 방식부터 조금씩 바꿔볼 수도 있고 남들하고 비교하며 우울해하는 짓을 그만둘 수도 있고 뜻깊은 봉사나 마을 모임에 손 내밀어 볼 수도 있겠지. 혹은 부득이하게 멀리 이동하기 어렵다면 집 안정리라도 조금씩 해가며 머릿속과 마음속을 가볍게 만들어 볼 수도 있어. 몸을 가꾸는 작은 움직임을 매일 놓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앞서 경험한 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잊지 말아줬으면 해. 잠자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거나 하루하루 먹는 밥상의 단백질을 적당히 챙기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는 그 흔한 말이 결코 헛된 소리가 아니라는 걸 새롭고 작은 흥미거리를 찾아 도전해보면서 실감하게 될 거야. 그 과정을 통해 크진 않아도 알차고 반가운 성취감을 매일 맞이할 수 있어. 돌아보면 저 멀리 보이는 높은 산도 한 걸음씩 내디디면 올라갈 수 있다고들 하잖아. 예순이 딱 그 첫걸음을 떼기에 그리 늦은 때가 아니야. 정말이야. 내 경우엔 나이가 들수록 날마다의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이 쌓여서 그게 큰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 80 넘어도 아직 여유가 있어. 새로 도전해볼 만해 하는 마음가짐 덕분에 배울 것도 여전히 많고 해볼 수도 많은 게 실제로 느껴져.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어.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80이 훌쩍 넘어도 자기다움을 지키며 살 수 있다.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게 누구에게는 들릴 때 그저 거짓말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 하지만 민수가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나를 찾아왔던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준비되지 않은 노년이 가져오는 당혹스러움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마음을 되돌리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60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면 분명 80이 되었을 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고 미소 지을 수 있을 테니까. 내가 그 길을 실제로 걸어왔으니 확실히 말할 수 있어. 게다가 지금은 내가 60이었던 때보다도 더 많은 도구와 기회가 있어. 똑똑주머니 전화기나 다양한 모임, 그리고 집안에서 즐길 만한 온갖 거리가 넘쳐나잖아. 그런 걸 조금만 활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몇 년 뒤 당신이 맞이할 80의 모습이 확연히 다를 수 있을 거야. 혹시나 몸이 조금 불편해도 아예 뭘 못하는 건 아니잖아. 앉아서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만 해도 좋고 영상을 통해 집에서 배우는 것도 가능하고 내가 꼭 권하고 싶은 건 일단 부딪혀보자는 태도야. 뭐든 안 해보고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짓는 순간부터 내 삶은 재미를 잃어버리는 법이더라고. 나도 때론 아플 때가 있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순에 만났던 승윤 어르신이 내게 건네준 말을 다시 떠올려. 너는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80이 되어서도 너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이 내 머릿속과 가슴속에 꽉 박혀 있었기에 매일 아침 몸 움직이기를 거르지 않았고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애써왔어.
그 결과 80 넘은 지금 나름대로 기운을 내어 살아가고 있지. 주변에 나보다 젊은데도 몸이 훨씬 먼저 쇠약해져 버린 이들을 볼 때면 아, 그때 내가 이 길을 택해서 참 다행이다 싶어. 이런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갈 맛을 느끼는 건 분명 그때의 결심이 크게 작용했음이 틀림없어. 그러니 예순에 있는 분들, 아니 그보다 좀 더 젊은 분들도 마음 한편에 새겨뒀으면 좋겠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고 겁먹거나 이미 늦었다. 고 체념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걸. 내가 직접 살아보니까 예순이야말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였어. 그 시절 아무것도 안 하고 흘려보내면 80쯤 되어 애석함만 남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그 나이에 조금이라도 움직여두면 훗날 훨씬 나은 모습으로 살게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을 듣는 바로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걸음 하나 떼보라고 권하고 싶어. 어쩌면 내일이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손가락 쥐었다 폈다라도 해보고 오늘 자기 전에는 내일 아침 산책을 할지 말지 작게나마 생각해봐도 좋아.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번 주말에 밥 한 끼 같이 먹자 라고 먼저 말해볼 수도 있겠지. 정형편이 안 된다면 작은 꽃이라도 집안에 들여놓아 마음의 새바람을 불러오는 것도 괜찮아.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히 쌓아가면 60과 70, 그리고 80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거라고 나는 확신해.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60을 기준 삼아 미리 준비하고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줬는지 체감했기 때문이야. 주변을 봐도 비슷한 버릇을 가진 사람은 나름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늙었으니 끝이지 라고 생각한 분들은 몸도 마음도 빨리 쇠해가는 걸 보게 돼. 그리고 그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벌어지더라. 그러니 혹시 지금 60즈음이라면 아직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해. 60 이후에도 내 삶은 여전히 빛나고 더 풍성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전한 10가지 버릇이 전부 대단한 건 아니야. 다만 모든 건 작은 것부터 꾸준히 라는 공통된 정신을 담고 있어. 재산 쓰기, 자식과 거리 두기, 남과 비교 안 하기, 사람들과 느슨한 연결 맺기, 몸 근육 챙기기, 규칙적인 잠자리, 물건 줄이기, 매 끼니 단백질 챙기기, 새로운 흥미거리 찾기, 그리고 하루하루 작은 기쁨에 눈 돌리기. 이 모든 걸 숫자로 된 목록 없이 흐름처럼 말하자니 조금 장황했지만 이 안에 담긴 핵심은 60부터는 내 의지로 삶을 새롭게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사실이야.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 길었을지 모르겠네. 그래도 끝까지 들어준 분이 계시다면 고마워. 83인 내가 그간 보고 듣고 겪은 걸 솔직하게 풀어놓은 거니까 조금이라도 가슴에 와닿는 구석이 있길 바랄 뿐이야. 내 얘기가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어 80살이 되었을 때 그래도 그때 60에 시작한 게 참 다행이야 하고 웃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멋진 일이 또 있을까?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한 걸음씩 내디뎌봐.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손, 내 발, 내 생각에 조금씩 새 기운을 불어넣어 보는 거야. 83세 내가 60을 돌이켜보며 내린 결론은 분명해. 그때 움직이길 정말 잘했다. 그러니 60인 여러분, 혹은 그보다 조금 아래나 위인 분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새로이 살 수 있어. 이 글이 그 출발의 작은 불씨가 되길 바라. 그럼 난 이만 줄일게. 부디 모두 자기만의 60, 자기만의 80을 빛나게 만들어가길 간절히 바란다. 고맙고 또 고맙다.